안녕하세요. 권희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의 책, 저의 공저 중에 보물지도 20일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5명의 작가들이 자신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저는 오늘 제가 쓴 그 주제 중에 한 꼭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육아로 힘들어하는 엄마들의 희망 메신저 되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도 이 다음에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엄마들이 하는 단골 멘트다. 영원히 부모님의 자식으로만 살 것 같았던 나였지만 33세 나이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 역시 엄마가 되고 나서야 진짜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10대 중반의 사춘기 시절부터 결혼을 결심한 32살까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의 목표는 관역의 한가운데처럼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 실력 있는 임상 수의사가 되어 자아를 실현하자. 돈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선 사업도 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나의 꿈과 희망은 온통 직업을 통한 사회적인 자아 실현과 성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현모양처는 내 꿈의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3남매를 낳으셨고 전업주부이셨다. 엄마는 우리더러 늘 일찍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다. 가끔 말끝을 흐리시긴 했지만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하지만 정확히는 결혼은 해도 힘들고 안 해도 걱정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시곤 했다. 우리 또래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학생의 본분은 늘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사람이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선생님께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12년을 살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는 누구의 참견도 없이 스스로 가고자 하는 길을 찾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개인적인 자아체, 사회적인 자아체로서의 나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속에서도 나는 나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갑자기 세상의 중심이 나에서 우리 아기로 바뀐 것이다. 임신한 지 얼마 안 되고부터 입덧, 졸림, 나른한, 신경이 예민해지는 증상들이 시작되니 전처럼 일에만 몰두할 수가 없었다. 병원도 들락날락 해야 하고 태교도 해야 하고 출산 준비물도 챙기고 출산 방법도 고민해야 했다. 태아의 발달 속도가 하루하루 다르듯 임산부의 육체와 정신도 매일이 달랐다. 정확히는 더 이상 전에 내가 건사하던 나의 몸이 아닌 것 같았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기는커녕 배가 고픈데 먹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안 먹으면 더 토할 것 같은 진퇴양난에 빠져 욕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또 나를 태교도 못하는 못난 엄마로 치부하게 만들어 나를 괴롭혔다. 엎드려 자고 싶어도 엎드릴 수도 없고 두통이 나서 진통제 하나를 삼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벌레가 있네요. 뿌리 염색은커녕 뚱뚱해진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다. 재수생 시절 기숙학원의 딱딱한 2층 침대에서도 불면증 한 번 없이 푹 잘 자던 나였는데 임신 후기가 되니 팔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새벽에 벌떡벌떡 깨어나곤 했다. 급기야 서러움이 폭발해 혼자 울곤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것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임산부의 몸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섭섭한 말씀인가 했다. 글을 쓰다 보니 명확하게 알게 된다. 나는 엄마가 되고 엄마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던 것이다. 그렇게 뭔가를 배우며 계속 살았는데 정작 엄마 되기는 배운 적이 없었던 것이다. 3남매를 키우는 슈퍼우먼 엄마를 30년 넘게 봐오고도 나는 내 자아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 엄마라는 단어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우주는 겪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냈다.
나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심한 사람이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주입된 선입견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안다. 그러나 아기를 낳기 전에는 몰랐다. 하지만 그 절박한 두려움은 오히려 나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스스로 나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 자연주의 출산 방식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번 모두 순산할 수 있었다. 자연주의 출산을 하려던 내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더 철저히 자연주의 출산을 하려면 내가 주체가 되어 더 철저히 스스로를 준비해야 한다. 자연주의 출산의 핵심은 뱃속의 아기와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였다. 그 경험으로 인해 결혼 생각을 억누를 만큼 두려웠던 출산의 공포는 감사와 따뜻함, 기쁨의 추억에 슬그머니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산모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신 의사 선생님, 작은 것까지도 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신 조산사 선생님, 그리고 밤새 내 곁을 지켜준, 떠나지 않고 옆에서 손을 잡아준 남편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을 배우자와 함께하고 아무 부연 설명 없이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어쩌다 꼴보기 싫은 일이 생겨도 그날에 감사했던 마음이 모든 걸 녹여주었다. 남편 또한 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더 크게 생겼다고 했다. 그날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안정되고 편안해 보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마음을 먹으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덕분에 나의 자존감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후 나는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에서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싶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신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기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젖을 찾고 엎드리고 기고 서서 걷는 것을 익힌다. 나는 개인의 고유한 개성을 존중해주고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자기 삶의 답을 찾도록 지지해주는 자유로운 교육 방법을 찾고 싶었다. 나의 자식을 어떠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생각보다 각자 타고난 본성을 살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교육법을 찾고 있었다. 그것은 원래 나 자신이 자유와 개성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나의 생각에 찰떡같이 들어맞는 교육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법인 발도르프 교육 철학이었다. 출산 준비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자연주의 출산 카페에서 발도르프 교육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슈타이너 박사는 아이들을 경외심으로 맞이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며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군더더기 없는 핵심 문구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았다. 역군을 키워내려는 의도의 교육을 받았던 나는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도르프 교육 철학에 푹 빠지게 되었다. 임산부 때와는 다르게 출산 후에는 정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었다. 임산부 때는 출산 고민만 하면 그만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고민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쩔 때는 고민이 깊어 옴짝달싹도 못하겠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집안일을 잠시 하다가도 당장 그만두고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놀아주는 게 우선인가 싶기도 했다. 그래서 아이와 놀아주다 보면 혼자 놀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집착하는 아이로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책은 언제부터 보여주어야 하는지, 어떤 책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한글도 모르는 아기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게 맞는지, 이 시기가 지나면 외국어를 배우기 힘들어진다는데 괜히 애기 위한답시고 가르치지 않았다가 나중에 원망을 들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수도 없는 고민과 갈팡질팡하는 마음은 안 그래도 약해진 몸에 피곤함을 더 들이붓는 꼴이 되었다. 결국에는 애꿎은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아이에게 짜증을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발도르프 책을 접하고 나의 교육의 뼈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근본적인 교육의 목표와 철학이 분명한 데다 책에는 세세한 방법론까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경험론이 아닌 근본적인 가르침이 들어있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중압감으로 다가오던 육아의 틀이 한순간에 쉬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편견과는 달리 나는 엄마로 사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사실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치는 자유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갑갑한 적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엄마가 되기 전에 나는 눈으로 보기에는 자유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였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던 내 목줄을 끊어주고 진정한 자유를 찾게 해준 나의 스승님들이다. 곧 출간될 나의 책에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깨달은 얻음을 모두 담아낼 것이다. 엄마가 된다는 것이 희생이거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진정한 자아를 찾아 자유를 얻는 길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나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하루하루로 보면 엄마로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다. 아직 어둠 속에서 항해하고 있을 엄마들에게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 엄마들의 힘든 마음을 토닥여주고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는 메신저가 되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엄마들이야말로 세상의 미래이고 등불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보물지도 22일. 네, 짠! 이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에서 제가 쓴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한 꼭지를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제목을 말씀드리면 육아로 힘들어하는 엄마들의 희망 메신저 되기. 네, 제가 이런 버킷리스트를 썼는데 사실은 엄마들을 위한 희망 메신저라고 썼지만 제 자신을 위한 희망 메신저가 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게 된 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늘 하루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침 7시 반이네요. 저는 이제 빨리 들어가서 아이들 밥을 해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힘내세요.